어, 이제 시작할게요. 자, 스마트 스토어가 대부분 다 많이들 들어보시고 접해 보셨잖아요. 다른 오픈마켓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오픈하기도 쉽고 가입하기도 쉬워요. 요거는 사업자가 없어도 되니까. 근데 이거 뜨는 스마트 건 뭐예요, 이거? 네? 이 회의 호스트 또는 참가자 아, 그 기록. 그냥 확인 누르시면 돼요. 제가 요거 예. 영상 녹화하고 있어서. 예. 네네. 음. 자, 스마트 스토어는 생각보다 접근은 되게 쉬운데 막상 이 로직이 맞지 않으면 노출되기가 힘든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또 네. 장점은 그걸 잘 활용을 해서 노출을 시켜 놓으면 또 괜찮아요. 대박나네. 제가 여기에 제가 PPT에 제 소개는 넣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이미 이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저를 아시는 분들이라서 넣어 놓진 네. 않았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2020년에 네네. 이제 처음 오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네. 연진님 하시는 것처럼 오픈만 해놓고 그냥 놔두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기저기 이제 찾아 헤매면서 강의를 여러 개를 들었어요. 온라인 강의도 듣고 오프라인 강의도 듣고 서울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도 듣고 뭐 1대1 코칭도 듣고 그렇게 해서 4개월간 저는 사실 요거 스마트 스토어 등록에 대해서 그리고 네이버 로직에 대해서 거의 공부만 했어요. 4개월 동안은 제품을 그 4개월 동안 저는 스마트 스토어 공부를 하면서 나머지 오픈마켓 있잖아요. 네. 지마켓, 옥션, 예. 11번가, 인터파크 이런 데다가 상품 등록을 했어요. 그때는 뭐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지금 말하는 전송기처럼 그런 건데 그런 거 유료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등록을 했어요. 오픈마켓에는 로직이 따로 없고 거기는 무조건 최저가면 맞춰지면 무조건 판매가 되기 때문에 그냥 거기는 위탁을 깔아는 놨는데 마진이 너무 없어요. 이거 떼고 저거 떼고 하면 10% 마진도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 흐름을 알기 위해서 마진이 적어도 CS를 감당하면서 계속 운영은 했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장기간 해서는 답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때 보통 왜 스토어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하라고 자기 개발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스마트 스토어였어요.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거에 비해서 잠깐만요. 다른 거에 비해서 수수료가 적어요. 그러니까 예. 음, 잠시만요. 이거 줌하니까 약간 얘가 끊기나 봐요. 이거 혹시 보이죠? 네. 그래서 일단 수수료가 적고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저희가 등록하기가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리고 네. 오픈할 때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네. 수수료가 다른 데는 다 10%가 넘거든요. 제일 싼 데가 쿠팡인데 쿠팡도 11%예요. 네. 근데 쿠팡은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정산이 힘들어요. 한 달에 한 번 주던데. 네.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도 100%를 다 주지 않고요. 70%를 줘요. 판매 정산 받을 금액에. 그리고 나머지 30%를 또 두 달, 석 달에 나눠서 줘요. 아, 그래서 돈도 많이 묶이고 회전도 힘들고 나중에는 정산 계산이 안 돼요. 사실 내가 뭐를 얼마 팔았는데 얼마를 받고 우리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쿠팡은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쿠팡의 제일 안 좋은 단점은 구매자가 내가 주문 들어온 거 확인하기도 전에 구매자가 취소를 하잖아요. 본인 변심으로. 근데 그 페널티를 판매자한테 줘요. 음, 판매자는 그 페널티를 받을 이유가 없고 주문이 들어온 거 확인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구매자가 주문을 하고 주문 실수로 1초 만에 주문 취소를 해도 페널티가 판매자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쿠팡은 판매자가 살아남기, 특히 초보 판매자가 살아남기 정말 힘들어요. 페널티도 엄청 많이 오고. 심지어 새벽 배송이 안 돼요라고 클레임을 넣으면 그 페널티조차도 판매자가 받아요. 저도 그거 받아봤거든요. 새벽 배송 안 된다는 이유로 저한테 페널티가 오더라고요.
어차피 저는 새벽 배송하는 로켓 배송에 가입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쿠팡은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반품을 하면 알아서 환불을 미리 해줘 버려요. 물건을 우리가 못 받아도, 돌려받지 못해도 이유 상관없이 돈을 다 돌려줘 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쿠팡은 우리처럼 위탁이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접하기에는 겪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나마 좀 괜찮은 데가 제가 보니까 지마켓이랑 옥션인데, 인터파크는 판매가 정말 안 일어나거든요. 원체 사용자가 적으니까. 근데 지마켓 옥션은 판매량이 쿠팡이랑 거의 맞먹게 나와요. 근데 걔들은 수수료가 15%예요. 많이 되네. 우리 위탁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수수료를 15% 줘요. 그러면 마진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네. 마진 남기기 위해서 조금 비싸게 올리면 판매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거를 다 취합을 했을 때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제일 좋은 거예요. 해보면 일단 수수료가 최고치를 찍어도 6%가 안 돼요.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했을 때는 거기에서 3%가 플러스가 되지만 그래도 10%가 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정산자 같은 경우에도 빠른 정산 서비스가 있어서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 택배 집화 처리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돼요. 전체 다 100%가. 배송료만 빼놓고 100%가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 우리 다 소액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금 그렇죠. 회전도 되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홍보나 광고, 결제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편하게 돼 있어서 혼자서 하기엔 진짜 좋아요. 다른 데 도움 안 받아도 되게. 그리고 상세 페이지 작성이 힘드시잖아요. 잘 그렇죠. 만드시면 잘 만들 수도 있는데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이 있어요. 블로그처럼 템플릿에다가 내 사진만 옮겨놓고 그 자리에 글자만 바꿔서 적으면 되게끔 그런 템플릿도 제공을 해서 상세 페이지도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그냥은 안 되지만 템플릿을 활용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상세 페이지 만든 것도 이렇게 활용을 해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많이 원하는 게 쇼호스트, 쇼핑 라이브 방송이잖아요. 쇼핑 라이브 방송이 새싹 등급만 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새싹 등급 딱 갔을 때 한 번이라도 방송을 하고 나면 씨앗으로 떨어져도 라이브는 계속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 있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이트는 라이브를 하려고 하면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사실 네이버도 예전에는 이거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에 파워 이상 돼야지만 라이브를 열 수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게 네. 아마 파워 가는 게 네이버에서는 이미 파워 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막상 파워나 빅파워 가신 분들은 사실 쇼핑 라이브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쪽을 잘 모르고 이미 시작을 해서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이어서 쇼호스트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는 분들이 적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급을 낮춰서 진입 장벽을 낮춰줬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약간 이제 많아져서 언제 다시 제재를 가할지 모르거든요. 다시 파워로 올라갈 수도 있다 하반기쯤에 그런 말은 있는데 이거는 네이버는 다 그런 걸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속설일 뿐이라서 아무도 장담은 못해요. 계속 유지될 수도 있고 파워 돼서 바뀔 수도 있고. 요번에도 올해 2월에 이거 로직 시스템 다 바뀌어 버렸거든요. 상품명 글자 수도 예전에는 50자이던 거 지금은 35로 바뀌었고 그것 때문에 2월, 3월, 4월 3개월간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기존에 상단에 유지하시던 분들이 2페이지, 3페이지로 밀려버리고 뒤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앞으로 올라오고 막 뒤죽박죽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카페에서도 난리가 났었어요. 이거 왜 이러냐고. 근데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네이버는 그걸 다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무조건 그거는 얘기를 해버리면 너도 나도 그거를 맞추기 때문에 어뷰징 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쇼호스트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최대한 빨리 가서 이제 새싹에서 라이브 한번 열어보고 보고까지 하시고 나면 쇼핑 라이브를 하면 어쨌든 한 개라도 판매는 되니까 물론 제로 판매일 때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판매 확률은 높아지죠. 많이 파시는 분은 뭐 몇십 개씩도 팔고 그 우리 오기 하신 분 중에 쇼핑 라이브에서 100개 넘게 한번 파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쇼핑 라이브를 원래 하시던 분이라서 아, 그리고 스토어를 이제 더 뒤에 쇼스트 먼저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시작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 스킬이 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는 가입도 편해요. 아까 연지님 사업자 안 내셨잖아요. 근데 가입이 되잖아요. 개설도 되고 운영하고 판매가 다 네네네. 되거든요. 사업자가 네네. 없어도. 네. 근데 사업자가 없으면 제재가 있는 게 뭐냐면 통장으로 바로 입금을 해주지 않고 충전금으로 들어와요. 돈이. 아, 그러면 그 충전금을 그냥 내가 계좌 연결해서 그 계좌로 이렇게 빼면 되고 한 번의 과정을 거치기는 하지만 사업자가 아니라도 판매해 보실 수 있고 제가 올 초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아니신 분들은 여유 있게 하셔도 된다는데 조건이 20건 이상 판매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판매되면 사업자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판매 시점이 아니고 해 바뀔 때거든요. 아, 그래서 만약에 올해 지금 만약에 연지님이 판매가 올해 안에 20건이 넘거나 OR이에요. 엔드가 아니고 20건이 넘거나 200만 원이 넘으면 내년에 네이버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사업자 전환하시라고. 네. 근데 그거 아니면 올해는 일단 사업자 없이 조금 편하게 연습을 하고 유지를 하셔도 돼요. 사업자를 내는 순간 매출은 제로라도 세금 신고는 다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복잡해지니까 처음에 배워보고 이게 어느 정도 매출이 오르고 나서 사업자를 내셔도 되고 난 처음부터 전투적으로 해보겠어 하시는 분은 사업자를 미리 내셔도 되고 그거는 다 선택 사항이니까 일단 그런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다른 오픈마켓은 인감까지 다 떼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조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처음 시작할 때 스토어 열어서 경험해보고 싶을 때는 스마트 스토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안 해도 뭐 크게 그건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스마트 스토어는 오픈할 때 좋은 게 오픈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죠. 자, 사업자 등록증을 이거 제가 번호대로 해놓은 게 요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순서대로. 네네네.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셔야 돼요. 일단은. 사업자 네, 등록증. 요거는 간이도 되고 일반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런 다음에 자, 스마트 스토어는 지금 다 가입해놨다는 전제 하에서예요. 자, 스마트 네네. 스토어에 가면 구매 안전 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가입만 해놓으시면 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이랑 구매 안전 확인증을 받아서 이거 두 개가 있어야지만 통신 판매업 신고가 되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통신 판매업을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통신 판매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자 없이 하시는 분한테는 해당은 안 되지만 사업자를 내실 때 그리고 추가 서류는 자,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건강기능협회에 가서 교육을 2시간 듣고 수료증만 발급받아서 요거를 다시 첨부를 하면 사업자 등록증에 올라가요. 그 의료기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의료기기는 수료증이 아니고 허가제라서 요거는 구청의 심사가 필요해서 요거는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아파트가 주소인 분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가주택이거나 내 상가가 있거나 그런 분들은 어지간하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는 사업자 등록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네, 그 교육은 어디 가서 받아요? 온라인으로요. 2시간. 아, 온라인. 건강기능협회, 네네네네. 아, 2시간. 건강기능식품협회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처음에 등록할 때 2만 원인가 이렇게 내고 하면 수료증이 나와요. 저희가 화장품도 있지만 건강식품도 있거든요. 그죠? 이거를 저는 받아 놓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는 게 사업자 내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위탁으로 하다 보면 이게 건강기능식품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얘는 걸리면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걸리면 벌금이 계도 기간 없이 바로 나와요. 아, 예.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처음에 이거 듣는데 수수료 2만 원 내고 허가 내는데 4만 5천 원인가 이렇게 들거든요. 그렇지만 벌금 내는 것보다 나으니까 안전을 내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내놓는 게 저는 나은 것 같아요. 혹시 네. 그러면 음. 저는 이제 그 식품 쪽이거든요. 푸드 쪽으로 지금 낸 상태고 네. 지금 내조라 새싹 등급 다음 달에 되는 조건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건강기능식품을 한번 받아놓으면 뭐 유효기간 같은 게 있나요? 1년마다 이거 이제 갱신을 해야 돼요. 1년마다 2만 원씩인가 2만 원인가 2만 5천 원인가 내고 그냥 교육을 한 번 더 들으면 해마다 그냥 연장이 돼요. 사업자에는 그냥 한번 내놓으면 되고. 그리고 건강기능협회예요? 건강기능. 네네네네네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의료기기 같은 게 저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를 다 냈어요.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에 올리는 순간 간이가 안 되고 일반으로 전환이 돼요. 의료기기는 간이에서는 안 된, 허가가 안 된다더라고요. 초반에 저는 그걸 모르고 이제 다 냈고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몰라서 다 해줬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그게 연락이 와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는 매출도 없는데 일반으로 하기에는 내가 세금 신고하고 이런 게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의료기기 허가는 가지고 이때 사업자에서 뺄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사업자에서 그 목록만 삭제를 할 수가 있대요. 그러면 그게 그 대신에 목록 삭제했을 때는 의료기기를 판매하면 안 되고. 그렇죠. 네, 내가 판매하고자 할 때 그냥 바로 등록하면서 일반으로 바로 그냥 그게 당일에 다 바로 된다 하니까 그때 전환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은 간이든 일반이든 다 상관없어요. 그냥 등록이 다 가능하니까 하시면 돼요. 이거 사업자 등록증에 이게 온라인으로 다 되는데 만약에 저는 온라인으로 끙끙거리는 것보다 그냥 가서 하는 게 좀 편해서 갔거든요. 자, 가는 거를 얘기를 하자면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예요. 네네네. 구매 안전 확인증은 무조건 네이버 스토어 이거 판매자 정보에 들어가셔야 있어요. 그리고 여기 통신판매업 신고랑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은 구청, 관할 구청, 건강기능식품도 인터넷, 그리고 이거를 추가할 때는 세무서예요. 그리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통장 아니라도 괜찮아요. 사업자를 내셨어도 개인 통장 괜찮아요. 정산받는 통장은.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인 것 같아요. 편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다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큰 업체거나 대형 업체가 아닌 다음에 개인이 하기에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오픈을 하시면 되고 지금 만약에 저한테 지금 수업 신청하셨는 분들 중에서 아직 개설을 안 했고 사업자를 내시고 싶으시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자를 내셔도 되고 굳이 사업자는 지금 안 내고 어느 정도 판매 올라오고 난 다음에 내도 상관없으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첫 해는 간이를 내도 세금이나 이런 거 다 그냥 1년은 다 그냥 면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간이는.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게 괜찮아요. 그리고 자, 우리가 제일 궁금해하는 등급. 지금 가입하시면 그냥 다 씨앗이에요. 왜냐면 100건 미만, 200만 원 미만, 그냥 요 정도니까. 자, 이게 3개월 기준이거든요. 3개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송료를 빼야 돼요. 가끔 이거 혼자서 이렇게 계산하셨던 분들이 결제 금액만 보고 배송료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 잘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조건 요거는 배송료 빼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 직권 취소나 부정거래나 이런 경우 다 빼고 구매 확정 완료된 건 한해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일이나 30일 누가 주문을 했어요. 우리는 배송을 다 했어요. 배송 완료도 됐어요. 그렇지만 그게 구매 확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달의 건수나 금액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마지막 달에 뭐 한두 건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 좀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구매 확정을 반드시 해달라고 해야 돼요. 구매 확정 다음 날 반영되기 때문에. 구매 확정 당일이 아니고 다음 날 반영이라서 미리 하루 이틀 전에 여유 있게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 부정거래라는 거는 부정거래가 좀 다양하게 많은데
부정거래가 걸리면 이것도 다 취소거든요. 실제 배송 안 해주고 결제만 시키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이게 다른 데서도 보니까 이제 새싹 가기 위해서 판매를 많이 유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배송은 안 하고 결제만 좀 해달라고 해서 돈을 입금을 해주고 직접 전달 처리를 한다든지, 이게 걸려버리면 이거 다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진짜 실제로 판매가 일어나서 실제로 되는 게 제일 좋고, 한두 건 모자랄 때, 최소 10건 이하일 때 그냥 지인들한테 조금, 그것도 지인들한테 가구매가 아니고 실구매를 그냥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좋죠. 그렇죠. 필요한 거를 물어서 올려서 결제를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내가 마진이 없더라도 그렇게라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일부러 구매를 만들거나 이게 걸려버리면 안 돼. 그리고 네이버가 생각보다 똑똑한 게 IP 주소를 알아서 같은 IP 주소인 경우에도 좀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요. 가족들, 한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주문을 해도 그거를 부정거래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인이라는 건 무조건 한 다리 건넌 지인이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옆집 엄마라든지 친구 엄마, 뭐 애 친구 엄마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아예 뭐 혈연 뭐 이렇게 거의 관련 없는, 물론 동생이 사주고 이런 건 괜찮죠. 근데 한 집에 있으면 조금 블라인드 처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딱 한 번 주문시켜 봤는데, 저는 어떤지 보려고 저 신랑한테 주문을 시켰어요. 처음에 할 때. 네네. 배송 시스템도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리뷰까지 써봐라, 내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했는데, 그거 바로 블라인드 처리되던데요. 올리고 1시간 있다가 바로 통보가 왔어요. 블라인드 처리된다고. 이거는 부정거래라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친동생은 타 지역이지만 친동생은 또 괜찮아요. 그런 경우는 뭐 가족관계 증명서 떼내고 이런 건 아니니까, 지역도 다르고 아예 다르고 IP 주소도 다르고 하니까 괜찮았어. 혹시나 뭐 급할 때 신랑한테 좀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네, 좋다는 거. 네. 네. 괜히 또 이렇게 찍혀 있으면. 만약에 저도 지금 신랑한테 한 건 구매해달라고 해서 한 상태고 구매 확정이 됐는데, 리뷰 그, 절대 쓰지 마세요, 일단. 그 블라인드 처리가 되면은 통보가 와요. 통보가 와요? 안 네네네네. 왔으면은 아직은 네네. 근데 리뷰 쓰면 바로 와요. 그러니까 리뷰는 쓰지 마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좋아요도 누르지 말고요. 리뷰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흔적만 안 남기면 되는 거예요. 네네네네네. 리뷰에 제일 예민하거든요, 네이버가. 리뷰에, 그게 체험단을 써서 리뷰를 쓴 경우에도 이거 지금 블라인드 처리하고 막 지금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체험단일 경우에는 나 이거 체험단이에요 라고 밝히면 블라인드 처리를 안 하고, 체험단인데 안 밝히고 실구매한 것처럼 내 돈 내산처럼 쓰면 그것도 블라인드 처리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추적을 왜 갑자기 주문이 일어난다든지 금액이 좀 다르다든지 뭐 어떻게 찾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스토어에서는 아닌데 다른 사이트인데 그렇게 하신 분이 걸려서 벌금이 2,000인가 3,000을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저 주변 분은 아니라 저도 건너 들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신 분이 있대요. 2,000 냈다 했나 3,000 냈다 했나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조심할 수 있는 건 조심하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새싹 등급이 되려면 100건 이상 200만 원 이상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등급이 2일에 업데이트 되는 경우가, 제가 왜 배송 완료하고 다음 날 적용이라고 했는 게, 마지막 날 구매 확정하신 분들이 1일 날 이게 딱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루 지나가니까. 그래서 등급 업데이트를 2일 날 해주는 거예요. 말일 것까지 계산에 넣기 위해서. 등급은 2일에 업데이트가 돼요. 네. 이제 파워는 300건 이상 800만 원 이상. 기준이라서 요게 조금 단가 있는 제품을 파시는 분은 건수가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단가가 낮은 거는 건수는 되는데 금액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하다가 말았는데 4개월 동안 제가 공부를 바짝 하고 제품을 올렸잖아요. 제가 그게 2020년 11월 말에 올렸어요. 그리고 11월 20일쯤부터 올렸는데 1월, 2월 하고 3월, 12월, 1월, 2월 하고 제가 3월에 파워를 달았거든요. 우와.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쇼핑 라이브도 파워부터 다 가능할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를 해서 판매를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도 제 주변에 이제 우리 애들 친구 엄마들은 제가 이걸 하는지를 몰라요. 제가 신사임당님 강의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 주변에 소문내지 말라고. 왜요? 학원만 많대요. 그게 학원이 재밌어. 많아. 자꾸 이렇게. 내가 네, 산으로 가니까. 네. 그리고 본인도 처음에는 홍보를 해봤대요. 주변에 응. 해보니까 도움은 안 되고 자꾸 뭐 어쨌다더라 이런 배 말만 자꾸 아팠어. 들어서 오히려 이렇게 치고 나가기가 힘들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걸 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냥 친인척들이나 정말 친한 사람 몇 명한테만 얘기를 하고 뭐 크게 어차피 근데 사실 그분들이 알아도 구매 사실상 별로 안 해주거든요. 오히려 그 지인들한테 얘기하신 분들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데요. 사주려고 들어갔는데 막상 살 게 없더라? 이런 얘기. 본인 취향이랑 맞지 않으니까. 근데 판매는 그분들 취향하고 상관없이 판매가 되거든요. 이걸 누가 사겠어? 이런 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오히려 너도 나도 살 것 같은 거는 너도 나도 다 팔고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경쟁력이 더 세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로직에 맞춰서 제품 선정 잘하는 게 좋긴 한데 제가 이제 파워 갖는 것도 3개월 추정이니까 11월 말에 올려서 3개월 반 안 돼서 간 거잖아요. 그게 300건에 800만 원을 다 채웠다는 거잖아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4개월 동안 강의를 신사임당 거 들었죠. 그때는 클래스 101에서 들었어요. MKYU 하기 전이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클래스 101에서 들었고 오프라인으로는 서울에 이거 뭐 프로그램 하는 데서 쇼핑몰 프로그램 사용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서울을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오프라인으로 듣고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파트너 스퀘어가 있어요. 네이버. 그것도 꼭 들으세요. 그것도 저는 같이 들었고 그다음에 창업 다마고찌도 들었거든요. 그 창업 다마고치는 어디서 듣는 거예요? 그거 카페가 있고 블로그도 있어요. 거기도 괜찮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대구에 저처럼 이렇게 개인으로 하시는 분을 알게 돼서 제가 그분한테 사실 그분은 그쪽에 돈을 제일 많이 줬죠. 다른 데는 다 그냥 그저 뭐 조금이었는데 그분한테는 거의 1대1 코칭을 받고 이래가지고 거의 그때 제가 130 이렇게 주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4개를 동시에 들었어요, 사실. 넉 달 동안 동시에 진도를 같이 나갔어요. 상품 등록하는 거를 여기서 들으면 이분 것도 듣고 이분 것도 듣고 유튜브에서 찾아서도 듣고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에서도 듣고 그렇게 한 이유는 조금씩 얘기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제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분은 이분대로 성공했고 이분은 이분대로 성공을 했고 스타일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상품 등록하는 거나 이런 게.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이제 올려서 수정하고 올려서 수정하고 올려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11월 말부터 시작한 게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상품을 매일 등록하라. 초반에는 초보일 때. 매일 저도 등록하는. 네 그게 먹혔는 이유는 일단 초보일 때 최신성이랑 이거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왜 연지님 활성화 안 되고 운영을 안 하니까 네이버에서 폐쇄시킨다고 연락 왔다 했잖아요. 네네네. 네. 네. 근데 상품 등록을 계속하고 활성화가 계속되면 그런 연락이 안 오거든요. 그리고 1일 1상품 등록을 내 제품이 없어도 위탁업체에서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를 등록하다 보면요. 팔리는 제품이 어느 순간 한 개씩이 나와요.
그런 제품을 잘 찾아서 완전 잘 따듬어서 그걸 몇 개를 만들면 이제 파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찾기 위해서도 이것저것 다양하게 등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초반에 경험도 되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CS 경험. 인상 고객도 좀 만나봐야 되고 내가 덜 바쁠 때. 네네네. 그리고 초보일 때 장점은요. 전화 응대를 되게 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구매자들이 만족을 좀 많이 해요. 요즘에 왜 우리가 물건 사봐도 연락해도 연락 안 되는 업체 많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네이버에 막 연락을 하면 네이버가 업체에 연락을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화 오면 일단 막 받아요. 뭐지? 하면서. 그렇게 해서 막 얘기해주고 막 나서서 처리해주고 반품도 막 이렇게 해주면 구매자분들은 아, 이분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구나는 알지만 속이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게 보여서 그분들이 좀 힘들게 구매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도 나중에 리뷰도 괜찮게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 판매자분 되게 친절하세요. 이런 리뷰도 나와요.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초보일 때는 초보일 때의 강점을 딱 내세워서 운영을 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기 헤이델리님도 다음 달에 새싹 가시면 내쇼라를 하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새싹을 노리시는 거잖아, 맞죠? 근데 이걸 맞아요. 해보면 억지로 새싹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쇼핑 라이브를 하면 라이브 할 때는 판매가 일어나요. 안 그래요? 하면 판매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어, 마음이 뭐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면 멘탈이 흔들리거든요. 그렇게 당연하죠. 되면 좀 라이브를 했는데 잘 팔리는 날은 막 희망적이어서 내일 또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음날 했는데 판매가 0개 또는 1개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땅속으로 훅 들어가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기복이 많아져서 그래서 저는 수업을 할 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베이스를 무조건 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정적인 수입이 단 1, 20이 될지언정 그게 1, 20 깔면은 그 다음에 2, 30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올라가면 그 뒤로 또 올라가요. 스마트 스토어에 좋은 게 유튜브처럼 누적이 돼요. 판매가 됐던 제품, 유입해서 판매가 되었던 제품은 그 다음에 또 판매가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제 효도 상품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2달째 중국에서 안 들어오고 있어서 판매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게 그거 뭐예요? 제가 원래 공개했는데 이제 공개 안 해요. 그 아, 진짜? 좀 그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 제품이 2달 동안 지금 2달이 아니에요. 3월 말부터 배송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건이 안 들어와서 품절이에요. 그래서 어, 제가 그게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게 거의 50%였어요. 나머지 6, 7개가 50%고 그래서 얘가 안 나가버리면 타격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그 50%만큼의 타격은 아니고 한 2, 30%의 타격은 있었죠. 근데 이게 또 좀 덜 나가니까 나머지가 또 나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려놨던 게 또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좋은 게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이만큼 팔리던 게 요만큼 팔릴 수는 있지만 안 팔리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깔아놓고 쇼핑 라이브를 하면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쇼핑 라이브는 좀 판매가 덜해도. 저도 사실은 그 쇼핑 라이브를 이제 사실은 공부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은 뭐 이렇게 내셔라를 할 만큼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쪽으로 이제 가고 싶어서 가는 건데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아까 1일 1상품 올리라고 말씀하신 게 사실 저는 지금 수제 도시락 판매하는 도시락 음, 가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푸드 네네네네. 쪽으로 들어간 거고 이제 앞으로 제 목표는 이제 제품 소싱이라든지 좀 음, 이런 완제품이라든지 요런 쪽으로 이제 콜라보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그쵸. 1일에 1제품을 올리려면 그 제품 수도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더 이게 도매 기회가 사이트를, 나면 그쵸. 도매 예, 사이트를 찾아서 예, 도시락 용기도 판매를 하시고, 예. 포장 용기도 판매를 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판매를 하시면 돼요.
음, 도매 사이트가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도매매나 도매국을 보통 예를 들어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거기가 시스템이 그냥 제일 초보분들이 하시기에 편해요. 상품 등록하기가 상세 페이지 끌어오기도 편하고 잘 결제 못 시스템 들었어요. 가비안 못 들어가지고. 도매, 도매매, 도매국 이렇게 있어요. 그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 사이트들이 조금 더 편해서 그냥 그런데 이걸 해서 기본 세팅하는 방법을 알면 도매 사이트를 찾는 거는 이제 그 추후에 각자 개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맞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찾아서 올리시는 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도시락이랑 이렇게 콜라보를 하면 수저도 괜찮고요. 컵도 괜찮고 도시락 용기도 괜찮고 네네네. 그렇게 관련된 거 또는 피크닉 매트부터 네, 시작해서 맞아요. 은행 가방 네네. 이런 거 착착착 다 확장을 해서 이게 왜 야외용 테이블까지 그런 거를 음,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식품 음, 카테고리로 만들고 한 사이트에서 그거랑 관련된 제품은 얼마든지 판매하셔도 괜찮잖아요. 텀블러 음. 판매까지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아, 빨대 같은 것도 괜찮아요. 요즘에 왜 실리콘 빨대도 있고 종이 빨대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푸드로 들어가려고 하고, 제가 식품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네네. 조금, 이제 네이버를 제가 잘 모르니까, 음. 시스템이 잘 모르니까, 그런 거, 용품 판매도 가능한 건지. 네네네네. 지금 사업자의 식품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소매업을 추가만 하시면 돼요. 아, 소매업을 추가하면 생활용품 완제품 포장된 거는 판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음, 그렇게 하면 그게 다 이렇게 연계돼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쇼핑 라이브 할 때도 도시락을 판매하면서 피크닉 매트라든지 이거 가방 바구니 같이 연계해서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제가 음, 그거를 지금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게 말씀하시니까 진짜 너무 소름 네, 네, 하실 수 있어요. 네. 이거를 돋아요. 해서 짝짝 만들어가서 그 베이스를 깔아 놓으면 방송 음, 안 할 때도 판매가 사실 되는 게 훨씬 좋죠. 우리 자고 일어났는데 주문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사실 원하는 파이프라인은 그거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계속 방송할 때만 판매되고 방송 안 하면 판매 없고 이러면 정말 힘 빠지니까 이제 음, 사실 쇼핑 라이브를 위한 사이트보다는 그 베이스를 깔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오, 그러니까 스마트 이거 스토어가 필요하다.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방법들이 다양해서 물론 쇼핑 라이브만으로 파워도 가고 빅파워도 갈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쇼핑 라이브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제 사이트에서도 아니고 그냥 배운다고 배우면서 이제 다른 거기 교육하는 사이트에서 그냥 한 번만 해봤고 제까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도 이제 쇼핑 라이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해보려고도 하고 있어요. 이제 네. 민수님은 이제 어느 정도 아시지만 제가 제품도 이제 OEM 했잖아요. 그게 요번 주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다 100% 위탁이에요. 그러니까 제 제품이 없는데 100% 위탁으로 이렇게 파워도 달았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정말 이쪽이랑 관련 없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 근데 공부는 조금 많이 했어요. 책도 사실 좀 되게 많이 봤어요. 그 4개월 동안은 거의 입시생처럼 막 했죠. 왜냐면 어, 바깥에서보다 그냥 집안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아직 둘째가 조금 어리니까 그래서 애들 케어하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누구나 얘기하는 파이프라인을 자면서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 그게 한 번에 일확천금은 안 돼요. 스마트 스토어는 제가 그 앞에 분들한테도 얘기했는데 처음부터 뭐 2천, 3천 그거 절대 안 돼요. 그거 그, 생각하시고 시작하시면 절대 안 되고 목표는 낮게 잡으셔야 돼요. 처음에는 한 달에 월 매출 100만 원만 돼도 첫 달에 성공하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음. 그것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근데 외부에 보면은 왜 너무 막 이만큼 할 수 있어요. 이만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마케팅도 해야 되고 막 쏟아붓는 게 엄청 많아야 되고 우리는 사실 지금 다 주부고 맞아요. 각자의 입장에서 확 쏟아부어서 막 돈이며 시간이며 막 이렇게 투자해서 하는 게 좀 힘드니까 베이스를 잘 다져 놓자는 거죠. 그 베이스를 잘 다져 놓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를 제가 좀 추구하는 스타일이라서 급하게 가는 걸 저는 절대 다들 말리거든요. 뭐
하루에 7개씩 올릴까요? 8개씩 올릴까요?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보다는 매일 1개씩이 더 좋아요, 사실. 막 그러면 하루에 막, 얘기하세요. 지금부터 1개씩 올리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뭐 새싹 네네. 등급 말고 괜찮아요. 지금 개설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클래스도 진행을 해서 클래스도 올려놓은 상태인데 그 이후에 올린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지금부터 하루에 한 품목씩 올리는 것도 괜찮을지. 네네네. 하루에 1개가 힘들면 이틀에 1개도 괜찮아요. 왜 블로그도 1일 1포스팅 하라는 것처럼 사실은 네이버 스토어나 블로그나 약간의 해시태그를 이용하고 키워드를 이용하고 기본 베이스는 비슷해요. 네. 다른 점은 스토어는 판매고 블로그는 정보용으로 나온 거라서 해시태그 사용이나 이런 게 좀 다를 뿐이지 기본 정말 저 밑에 기본 로직은 비슷해서 1일 1포스팅 하면 노출 많이 되는 것처럼 스마트 스토어도 1일 1상품 등록을 하면 그만큼 노출에 도움은 돼요. 근데 1일 1상품 등록을 하는데 안 맞게 등록하면 안 돼요. 그게 좀 이게 맞아야 돼요. 그것도 제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등급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탁 상품이나 내 제품 OEM에서 하면 사실 우리는 빅파워까지는 갈 수 있어요. 프리미엄 가려면 2,000건 이상의 6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3개월 매출이 매달 2억 이상의 매출이 있어야 돼서 여기는 도매처라든지 그렇죠. 직접 제조를 하지 않고 위탁이나 이렇게 해서는 작게 해서는 프리미엄까지는 힘든데 사실 프리미엄 아니고 우리 빅파워까지만 가도 괜찮아요. 빅파워는 월 1,000 이상 매출이 나와야 빅파워 가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이게 베이스 깔아놓으면 괜찮은 게 보통 저는 20% 마진은 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에 20%면 사실 1,000만 원 매출 나와도 빅파워 못 가요. 3개월에 4천이니까. 1,400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봐야 돼요. 반품하고 이런 거 다 치면. 그렇게 치면은 한 달에 300에 300 수익은 무조건 깔고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쇼라를 해서 좀 더 올리면 그냥 집안에서 우리가 하루 종일 일 안 하는데 내쇼라 잠깐 하고 요거 운영을 해서 200, 300 수익을 벌면 어디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잖아요. 맞아요. 저는 가게 운영 중인데 사실 재미는 있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사실 그 부수익 같은 것들을 좀 만들어서 사실 이 그쵸.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저는 있는 거거든요. 음. 괜찮으실 거예요. 제가 앞에 오기분 한 분 맨날 디저트 하시잖아요. 그 미수님은 들으셨잖아, 맞죠? 디저트 하시는 분이 그 좀 젊어요. 젊어서 사실 젊음의 특권이 있잖아요. 저는 지금 40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우리보다 거기는 30대 초반이에요. 두뇌 회전이 빨라요. 좀 더 잘 알아듣고 이런 디지털에 우리보다 강하잖아요. 그 제가 요만큼 알려주면 활용을 훨씬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수업 2주 들었는데 상위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3주차, 4주차 수업 때는 맨날 졸아요. 왜 조냐고 했더니 디저트 하시니까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문이 감당이 안 돼서 밤새 만들고 수업을 들으니까 조는 거예요. 그래서 녹화 영상 또 보고 이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심화하면 심화 들을 거다라고 하던데 제가 아직 심화는 모르겠다 그랬거든요. 언제 할지. 그래서 일단은 심화는 나중에 하고 지금 제품부터 빨리 만들어서 많이 판매하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그렇게 빨리 나올지 저도 몰랐어요. 왜냐면 디저트 같은 경우에 사실 상위 노출시키기가 초보가 노출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그분이 활용을 되게 잘했어요. 중요한 게 카테고리랑 상품명이랑 제품이랑 일치를 다 해야 되고 근데 그분이 본인 브랜드가 있어서 제가 왜 브랜드 카탈로그 묶이는 그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걸 바로 적용시켜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한 키워드를 노려서 다른 키워드로 노출 안 되지만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는 제일 상단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광고를 안 했는데도.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오면 5, 6명은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30개 세트 뭐 이렇게 해서
한 건당 제가 알기로 39,000원, 36,000원 요 정도 판매 건수 금액대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들어오니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요즘에 잠은 못 자지만 잠은 못 자고 마르고 초췌해져 가는데 어쨌든 판매는 되니까 힘은 들지만 그래도 또 할 맛은 나잖아, 그쵸? 그럼요. 그렇게만 되면 또 좋은 어, 일이 가는 거니까. 하여튼 그분이 되게 근데 열심히 하세요. 민수님처럼 딱 하면 그분은 바로바로 딱딱딱 해가지고 제가 왜 아시잖아요. 수업할 때 올리면 링크 걸어서 올리면 제가 봐준다고. 근데 반 이상이 안 올리시거든요. 안 해요. 듣기만 듣고. 근데 하신 분들은 표시가 나요. 진짜로. 음. 제가 제일 처음에 재능 기부로 수업했을 때 재능 기부로 들으신 분 중에 지금 매일매일 판매되시는 분 있어요. 이제 하루 유입수 100 이렇게 나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면 뿌듯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단기간은 아니에요. 제가 재능 기부를 했던 거는 벌써 한 6개월 전쯤이기 때문에 이미 6개월은 지났지만 6개월의 시간이 지났어도 이때까지 안 놓고 계속 그분도 되게 열심히 하셨거든요. 키워드 연구도 하고 모르면 저한테 물어도 보고 그렇게 해서 하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저도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실천이 정말 중요해요. 실천. 그렇죠. 수업을 10,000원짜리 수업을 듣던 100만 원짜리 수업을 듣던 실천 안 하면요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알고 있는 거랑 왜 하는 거랑 다르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절대 고가 수업이 좋다 저가 수업이 나쁘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디서 제가 들었는 수업 중에 저 왜 그때 들었을 때 네이버 파트너 스퀘어도 무료 수업이잖아요. 그 창업 다마고치도 제가 그때 유료로 듣진 않았어요. 왜냐면 유료로 듣는 게 이미 3개가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유료로 못 끊겠더라고요. 그때는 수입은 없는데 자꾸 수업만 끊을 수는 없죠. 근데 그분이 유튜브나 카페나 이런 데에서 정보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계속 보고 그리고 이거를 들으면서 요 정보를 얻으면 모를 때 듣는 것보다는 또 다르게 들리고 요만큼보다 이만큼 보이니까 접목하기가 네.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분이 상위 노출이 되었던 게 상품명이 우리가 얘기할 때 상품명은 말 그대로 상품명이 아니고요. 키워드 검색어예요.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제품을 살 때 뭐 브랜드 있는 제품 나이키 운동화 이런 경우에는 나이키 운동화라고 검색을 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뭐 다이어리, 수첩 이런 거 검색할 때는 그냥 다이어리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간 스케줄 아니면 일간 스케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검색어를 상품명으로 놔둬야지만 그게 검색에 걸려요. 근데 보통 보시면 막 상품명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막 넣어 놓잖아요. 내 브랜드 막 넣고 뭐 예쁜 다이어리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검색이 거의 안 돼요. 그래서 요거 키워드 잡는 게 사실 이게 제일 어려웠죠, 민수님. 키워드는 정말 하루 만에 안 되거든요. 지금 또 그분 유입으로 이거 제품 나가는 그분 또 키워드 잡는데 2달, 3달을 연구를 했어요. 애널리틱스 들어가서 보고 막 물어도 보고 바꿔도 보고 근데 그래서 요게 되게 중요한데 여기 키워드 상품명이랑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가 3개가 한 카테고리에서 일치를 해야 돼요. 상품명은 예를 들어서 아까 도시락이잖아요. 상품명은 도시락인데 대표 이미지에는 피크닉 가방을 넣어놨어요. 그러면 노출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카테고리, 제품명, 상세 이거 대표 이미지가 그러면 무조건 대표 같아야 이미지가 되고 도시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도시락을 예쁘게 세팅을 한다고 테이블 위에 도시락을 놔두고 옆에 수저 예쁜 거, 컵 예쁜 거 막 놔두잖아요. 막 핑크핑크하게 그것도 안 돼요. 도시락은 음. 도시락만, 컵을 팔 때는 컵만, 딱 내가 판매하는 제품만. 그게 네이버에서 제일 좋아요. 왜냐 AI가 서치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왜 AI가 서치할 때 혹시 그거 예전에 제일 많이 보셨죠? 머핀이랑 치와와랑 AI가 구분 못한다는 거.
아, 그래요? 네네, 머핀이랑 초코 머핀 있잖아요. 그거랑 동그란 거. 왜 이렇게 머핀에 초코칩 막 박힌 거. 그거랑 치와와 눈, 코, 입 있잖아요.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아, 그거를 AI는 구분을 못 한대요. 섞어놔도 음, 똑같은 걸로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거는 AI가 서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제품만 나오게. 왜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화병을 파는데 탁자 위에 화병을 올려놓고 뒤에 블라인드 예쁜 거 쳐져 있는 그 사진을 올렸어요. 그럼 그분은 노출이 하나도 안 돼요. 블라인드를 파는 건지 테이블을 파는 건지 화병을 파는 건지 AI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딱 판매하는 제품만 슬리퍼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예쁜 사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품이 뭔지 명확하게 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할 때 여기 밑에 제가 적어 놓은 거는 키워드는 데이터랩이나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활용하고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무브 사이트에서 눕기 따고 미리 캔버스나 망고보드 활용해서 사진 수정도 좀 하고 상세 페이지도 사실은 위탁에서 하더라도 수정을 해야 돼요. 똑같이 가지고 그 사진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순서도 바꾸고 다른 거 우리가 만든 것도 좀 넣어주고 그래서 상세 페이지에 보면 도입 부분에는 문제 제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해결책을 빨리 줘야 돼요. 공감과 해결책을. 그렇게 해야지만 제품을 사지 앞에 제품에 대한 설명을 구구절절 해놓은 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미 그 여기 상세 페이지를 보러 들어왔다는 건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면 당신한테 이롭습니다. 이거를 꼭 사야 합니다. 이거를 먼저 딱 도입 부분에 세게 결과를 줘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한지. 그렇게 해준 다음에 상세 설명은 마지막에 가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상세 페이지도 이게 나름의 순서가 좀 있어요. 이게 노출이 됐고 유입이 됐는데 판매가 안 되는 경우는 상세 페이지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것도 제가 순서대로 적어 놓은 이유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게 상품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출이 되어야지만 구매자가 대표 이미지를 봐도 보고 상세 페이지를 봐도 보는데 보통 이거 거꾸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상세 페이지 정말 예쁘게 해놨어요. 막 돈 주고 업체에 맡겨가지고 몇십만 원씩 주고 완벽하게 해놨는데 노출이 안 돼요. 판매가 안 돼요. 그러면 그게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니까 노출시키고 대표 이미지 만들고 이때까지는 상세 페이지 허접해도 괜찮아요. 근데 노출이 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상세 페이지 수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작업을 해놔야지만 얘들이 유입 판매, 노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힘들지만 쉽다는 게 뭐냐면 이 작업들이 쉬운 과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해놓잖아요.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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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게 누적이 돼요. 지금 바로는 힘들지만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에는 매출이 나와요. 뭐 다들 이게 저는 신사임당님 강의를 초반에 들었어요. 신사임당님이 제일 처음 제작한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스토어도 운영하고 있을 때 그때 했는 얘기가 뭐냐면 매출 월 매출 2천을 만드는데 만으로 2년이 걸렸대요. 근데 그분이 만으로 2년이 걸리는 동안 매달 제품을 사입을 한 거예요. 한 달도 빠짐없이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했대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도 뭐 3천, 5천, 1억 이렇게 왜 내 가게를 내도 그렇게 인테리어비 들어가고 하니까 이거를 내 사업의 투자본이라 생각하자고 매달 100만 원씩 투자를 했대요. 실패한 것도 있고 조금 남은 것도 있고 본전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하면서 제품을 다양하게 올리면서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2년의 과정을 거쳐서 월 매출 2천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분 늘 잘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영혼을 갈아 넣었다고. 2년간 정말 안 쉬고 2시간, 3시간 자고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매출 2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만들고 나서 순수익이 2천 되는 데는 1년도 안 걸리더래요. 그러니까 그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까지가. 근데 대부분 거기까지 가기 전에 다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 신사임당님이 그래서 되게 저는 그분 되게 팬이거든요. 좋은 게 저도요. 마인드가 그리고 멘탈이 정말 강해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요즘에도 유튜브 많이 보고 또 따로 또 그분 유튜브 또 따로 냈잖아요. 그것도 또 듣고 하면 또 새롭게 좀 다졌고 요즘에 저는 딱 세 사람 걸 들어요. MKYU랑 신사임당이랑 켈리체랑. 저는 거- 두 사람 그죠? 신사임당이랑 켈리체. 켈리체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나더 레벨. 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것도 많고. 근데 네. 그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성공할 때까지 쭉 나가는 될 거. 때까지.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다른 데서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앤드류도 그렇잖아요, 보면. 나름 그 찾으니까. 그래서 멘탈 관리가 진짜 방법 다 알아도 멘탈 관리하지 않으면 어차피 안 되니까. 왜 안 음, 되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음. 음, 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스마트 스토어 알고리즘이 이게 그거예요. 아까 적합도 상품명이 50자였는데 최근에 35자로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35자로 안 고치고 요거 놨던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50자로 맞췄어요. 그러니까 49바이트까지 맞췄거든요. 꽉꽉 검색어 유튜브 이거 유입 많이 되게 하려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AI가 과부하가 걸리는지 이젠 35자로 바꿔버렸어요. 원체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여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상품명을 35자로 등록해 놓은 사람들은 기존에 노출이 되고 노출되던 사람이 50자로 해놓은 사람들은 순위가 밀려버린 거예요. 분명히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1페이지 있는데도 저도 이랬어요. 상품명 50자로 거의 다 맞춰서 올렸거든요. 그때는 요게 로직이었으니까. 근데 어느 날 판매가 뚝 떨어져서 이거 왜 그렇지 하고 제가 막 카페며 여기며 블로그며 막 다 찾아봤거든요. 한 이틀을 찾았어요. 이틀 찾고 댓글 보고 뭐 글 쓴 거 보고 검색하다 보니까 그건 거예요. 35자로 바뀌어서 35자 적합도에 맞춘 사람 걸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아니면 도다 상품명을 바로 고쳤어요. 원래 상품명 고치면 빠르면 뭐 두세 시간 늦으면 2, 3일까지 지나서 새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순위가 잠깐 내려갔다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니까 1페이지에 있던 게 3페이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3페이지에 있는 거 뭐 한 3일 판매 안 해도 괜찮아 하고 상품명을 고쳤어요. 불필요한 거 좀 빼고 그랬더니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거 네이버 로직도 자꾸 바뀌는 거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파트너 스퀘어를 꼭 봐야 되는 거예요.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거. 음, 그리고 여기 카테고리 맞아야 되고 제조사나 브랜드 속성 태그 요것도 잘 맞춰서 올려주셔야 되거든요. 제조사 브랜드 잘못 올리면 이게 묶여서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신뢰도도 잘 맞춰줘야 돼요. 신뢰도라는 거는 페널티를 받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부정 판매, 그리고 배송 지연이나 직권 취소, 그리고 상품명 요거 SEO 점수라는 건 아까 상품명 쓸 때 관로라든지 특수 문자라든지 무료 배송, 1+1 이런 고객 혜택을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적으면 신뢰도가 떨어져요.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빼야 되고 중복 단어도 안 되고 어뷰징이 많이 없어야 신뢰도가 올라가고요. 요것도 제가 순서대로 해놓은 이유는 순위예요. 1순위가 적합도가 점수가 제일 많고 신뢰도가 그 다음이고 마지막이 인기도예요. 요거 두 개가 좋았을 때 근데 이 인기도 근데 이것도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기도가 제일 비중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인기도라도 얻기 위해서 자꾸 찜을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판매가 일어나지 않는 클릭수나 찜수는 무의미해요, 사실. 찜 10개, 100개 받는 것보다 판매 1개가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거든요. 근데 이것도 링크보다 쇼핑 검색에서 들어온 거. 그래서 이런 것도 그래서 알아야지만 노출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 다 이런 거를 잘 파악 안 하고 그냥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노출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유입이 없는 거예요. 노출도 안 되고 유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인스타에다가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고 쇼핑 라이브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맞춰놓고 그거를 해야지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 이제 저는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도매 사이트가 저는 이제 수업할 때는 도매국, 도매매를 이용을 하는 이유가 도매국은 우리 외 사업자 없이 지금 스토어 가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도매 사이트는 사업자가 있어야지만 제품 위탁을 주거든요. 근데 도매국은 사업자 없이 가능해요. 대신에 단점은 가격 경쟁력은 좀 세요. 싸지는 않아요, 결코. 그렇지만 내가 연습을 해보고 최신성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기 판매 목적보다는 공부하는 목적으로 쓰기에는 그냥 제일 괜찮거든요. 사업자가 있으면 이제 도매매가 가능하고. 근데 도매국은 뭐 코스트코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묶음 판매가 좀 많아요. 싼 거는. 묶음 판매 안 되는 거는 비싸고. 그렇지만 이미지 쓰고 뭐 물건이 제품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활용하기가 좀 편하고요. 도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는 같은 사이트예요. 도매국이랑 도매매가. 근데 도매매는 사업자 회원 전용. 근데 같은 상품인데 도매매가 좀 더 비싸게 올려놓은 업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고 다양한 위탁 판매 사이트들 많거든요. 온채널도 있고 도매매, 도매국, 그다음 많이 쓰는 게 보통 온채널이잖아요. 도매토피아, 오너클랜, 도매창고 이런 것도 있는데 요즘에 도매 사이트 엄청 많아져서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도매 사이트 되게 많아요. 한 품목만 취급하는 도매 사이트들. 애견용품 한다면 애견용품 도매 전용. 거기 가면 애견용품에 관한 것만 있어요. 아까 에일리님처럼 식품만 한다. 그러면 나 용기만 하겠다. 그러면 용기만 하는 도매 사이트를 찾으시는 거. 그런 데가 더 싸요. 여러 개 이렇게 도매국, 도매매도 사실은 중개 플랫폼이거든요. 도매업자랑 소비자랑 연결시켜주는 그 중개 플랫폼인데 그런 데보다 왜 뭐 플라스틱 하는 데 보면 동방 플라스틱 요런 데도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운영을 하는 플라스틱 그 사이트예요. 그런 데를 찾으면 거치는 게 없어서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트를 이제 우리가 앞에 요게 다 되면 이제 이런 사이트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위탁으로 올리시면 되는데 자, 소싱하거나 사입하거나 이것도 장점 단점이 있고 위탁도 장점 단점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내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제일 좋고요. 저는 처음에 위탁으로 할 때 품절, 도매처 연락 안 되고 주문 들어왔는데 제품은 사라지고 없고 이런 경우 사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심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겪으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게 대응하는 것도 달라지게 되고, 아, 여기 건 안 해야 되겠다. 업체도 보는 눈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랑 맞는 업체가 또 나와요. 그럼 그 업체만 거래를 해도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 업체만 거래를 하고 또 그게 진화가 되면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내가 사입을 해도 돼요. 정말 괜찮은 제품이 있으면. 근데 사입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게 택배비예요. 업체에서는 업체 계약 택배이기 때문에 2,500원에 되지만 우리가 사입을 하는 순간 우리는 택배비가 4,000원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마진을 덜 남기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계산을 해서 이제 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이제 요거 하고 상품 사입하고 이거 제조사 컨택하고 하는 거 중국에 그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아직 저는 중국은 안 해봤는데 저는 중국은 계속 안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중국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3월 말부터 봉쇄돼 버리니까 지금 2달 넘게 물건이 안 들어와요. 그리고 들어올 때마다 제품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중국보다는 국내 거 찾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도 뭐 이렇게 뭐 제조업을 하거나 도매업을 하거나 이런 관련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니까 찾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요번에 그냥 제가 국내 거 그냥 저랑 같은 대구 지역에 있는 이제 업체를 하나 찾아서 거기 거 한 개를 그냥 제가 OEM을 해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비용도 많이 부담되지 않는 선이라서
어쨌든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해서 원래 오늘 나온다고 했는데 내일 전화를 한번 해봐야 돼요. 그렇게 가게 되고, 그리고 중국계 단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거를 하는 것 같은 게, 국내에서 제가 도매 사이트에서 10,000원에 판매되는 거를 요번에 이걸 배우면서 봤는데 중국에서는 1,200원 이렇게 판매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차이 물론 나요. 이게 뭐 이만큼 사야 되고 한 컨테이너 뭐 이거 사야 되고 관세 붙고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쳐도 개당 3,000~4,000원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 다 나누면. 그거를 국내에 들여오면 10,000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중국 거 중에서도 괜찮은 걸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배워보고는 있어요. 중국 거 어떤지. 나중에 괜찮으면 제가 또 한번 반짝 게릴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제가 경험을 좀 해봐야 되니까 아직 그거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찾아서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대략적으로 이런 시스템으로 가니까 이거를 배제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올려서는 절대 판매 안 일어나요. 저 전송기나 프로그램 이용해서 초반에 1,000개, 2,000개도 올려봤거든요. 안 팔려요. 팔려도 거의 품절이고 뭐 한 10건, 한 달에 20건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개수가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1일 1상품은 내가 제품을 찾기 위한 공부고 제품 등록하는 스킬을 익히기 위함이고, 올리다 보면 판매가 되는 게 나와요, 또 가끔. 그리고 이거 판매 사라진 건 그냥 삭제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혹시 죄송해요, 말 끊어서. 괜찮아요. 물건을 계속 일일 상품씩 올리다 보면 계속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상품을 올릴 수만은 없잖아요. 100개, 200개 막 이렇게 쌓일 수 없고. 보통 이제 운영을 하시거나 좀 약간 뭐랄까 최적화된 어느 정도의 그 개수? 그러니까 노출이 되는 정도의 개수, 상품 개수, 추천하는 개수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는 100개 정도 딱 올리니까 유입이 100명이 무조건 넘어요. 유입이 100명이 넘으면요, 하루에 2건은 거의, 내가 상세 페이지를 이상하게 만들지 않은 이상, 이거는 제가 말하는 유입은 쇼핑 검색 유입이에요. 인스타 홍보하거나 내쇼라 유입 빼고 그냥 정말 내가 모르는 사람의 유입.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스토어에 들어오는 유입 수가 100을 넘으면 하루에 최소 1건, 많게는 5건까지 나가요. 근데 평균이 2%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최적화를 잘 시켜놓으면요, 저는 사실 5%였어요. 유입수 100명 넘으니까 5건은 무조건 거의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표 이미지, 저 100% 위탁이잖아요. 근데 대표 이미지, 상품명, 상세 페이지를 저는 하나도 손 안 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올릴 때 사실 처음에 올리면 시간 진짜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일 처음 할 때는 매일 못 올리고 일주일에 2개라도 올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일주일에 3개. 또 그게 사진 익숙해지면 선택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미리 캔버스로 막 작업하잖아요. 그거 좀 지나면 막 토 나올 것 같아요. 하기 싫어져요. 막 노트북 켜기도 싫어지거든요. 어떡해. 일이 꼬이고. 근데 저는 그냥 그럴 때 사실 억지로 하는 것보다 가끔 이제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인데, 저는 빌 받을 때는 또 막 작업을 2개, 3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작업을 미리 해놓고 등록은 1개씩. 네. 잘 일단 키핑해놨다가 이렇게 그렇죠. 또 어느 날은 유난히 왜 작업이 잘 되는 날이 있잖아요. 상품 서치했는데 제품도 많이 보여. 그러면 그냥 다 찾아놔서 킵해놨다가 그냥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일주일 단위로 했어요, 사실. 주말에 상품명 다 찾아놓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상품명 다 찾아서 상품명 다 만들어 놓고, 일요일 날은 대표 이미지랑 미리 캔버스 작업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하루에 1개씩 올리면 작업해 놓은 거를 땡겨서 올리는 건 오래 안 걸리거든요. 그때는 막 하기 싫어도 그냥 하자 이 생각이야. 그렇게 하면 30분, 1시간 이렇게 하면 하니까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실 100개쯤 되니까
제품도 판매가 일어나고 이제 물려서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제 조금 그때는 조금 덜 하게 되고 이제 다른 것도 막 이렇게 눈을 돌리게 되기는 하는데 그 단계까지 갈 때까지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사실 저는 이제 패턴상 저는 미라클 모닝 스타일은 사실 아니거든요. 밤에 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애들 다 재워놓고 12시 반이나 그쯤에 저도 앉아서 2시나 저도 2시 반까지 작업을 했어요, 매일. 어, 처음엔 힘든데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뭐 2시, 2시 반 돼서 그냥 하고 자도 처음에 힘들지만 좀 지나니까 그건 또 그대로 괜찮대요. 대신에 아침에 타이트하게 일어나죠. 4시, 5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애들이 학교 8시에 가면 한 7시 20분에 일어나요. 그냥 후다다닥 일어나가 후다다닥 해가지고 학교가 또 요즘엔 가까우니까 애들 학교 또 8시 20분, 8시 반까지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일단 그거는 지켰어요. 일단 매일 앉아는 있자. 어찌되었든.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바짝 하니까 사실 저는 스마트 스토어 등급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빅파워만 알았어요. 제가 저한테 1대1로 코칭해 주신 분이 빅파워라서 아, 빅파워만 알고 나는 무조건 빅파워를 가야지. 파워도 모르고 새싹도 모르고 씨앗도 몰라서 제가 아마 새싹 등급을 단 적이 있었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지나갔어요. 빨리 그냥 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빨리 되셔서 근데 아마 한 달 만에도 이게 채워지면 새싹을 달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냥 파워 돼서 알았어요. 파워 돼서 근데 그때 파워는 거의 커트라인의 파워였죠. 뭐 한 320건에 뭐 한 880만 원 요 정도의 파워였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이제 쭉쭉쭉 그렇게 올라가지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등록을 해서 파워 달고부터 그 뒤로부터 제품 등록을 거의 안 했어요. 한 아, 6, 7개월 제품 등록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올려놓으면 누적돼서 쌓인다고. 제품 등록 하나도 안 했는데 파워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음, 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수업을 하면서 로직이 바뀌니까 저도 어떻게 되는지 테스트 해보려고 이것도 올려봤다가 지웠다가 올렸다가 지웠다가 뭐 이렇게도 하는데 요즘에도 그 제가 판매용 제품은 거의 많이 안 올리거든요. 그래도 기존에 올려놨던 게 판매가 계속돼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 그건 것 같아요. 제품 잘 찾으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그냥 판매가 계속 된다는 거. 약간 그 가비아님 파는 제품이 이렇게 소비성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소진되면 또 사야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아니요. 저는 재구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 그럼 계속 그렇게 유입이 되면서 유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저도 사실 와. 신기했어요. 오. 저도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재구매율이 있는 제품이 좋기는 그래서 아 재구매율이 있는 제품 찾으면 진짜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특히 어, 물티슈처럼 그런 거. 응, 응. 우리도 왜 물티슈 써보고 괜찮으면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사잖아요. 그쵸, 그쵸. 음. 근데 어, 그런 제품 찾는 게 쉽진 않아서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사이트도 그럼, 보고 사실 그래서 저도 물티슈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쓰고 있는 물티슈 집에 전화를 한번 해볼까? 근데 아직은 그 물티슈를 안 한 이유는 채소 MOQ도 제가 모르지만 얘들이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그런 제품을 판매를 하려면 내쇼라도 해야 되고 마케팅이 들어가야 돼요. 블로그 체험단 해야 되고 인스타 체험단 해야 되고 자리 잡을 때까지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이렇게 하다 보면 찾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을 좀 이렇게 트는 방법도 있거든요. 원래 용도와 다른 용도로 판매하는 거. 어, 이를테면 그냥 요거는 제가 판매한 건데 지금 판매 안 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물티슈 케이스를 마스크 케이스로 팔았어요. 마스크 보관 케이스. 근데 아, 그거 올리고 다음 날부터 바로 주문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 용도를 변경할 때 제가 마스크 케이스로 검색을 해서 그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스타일을 다 보고 가격대도 다 보고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위탁하려고 하는 물티슈 케이스 그거랑 똑같은 제품을 마스크 케이스로 엄청 잘 팔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분보다
단가를 조금 낮췄어요. 근데 아, 그분이 비싸게 팔았어요. 원래 음, 가지고 오는 가격보다 거의 배 가격이었어요, 도매가에서. 그래서 저는 음, 그분보다 많이 안 낮춰서 100원 낮췄어요. 음, 100원만 낮춰도 네이버 사실 왜냐면 가격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너무 낮추면 서로 제 살 깎아먹기니까 그냥 100원만 낮췄거든요. 근데 그 100원을 낮춰도 물티슈 케이스 판매되는 평균가보다 마스크통이 가격이 1,000원 정도 더 비쌌어요. 그 마진은 아,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제품을 팔면. 음, 그래서 그거 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도매처의 사진은 물티슈 케이스니까 제가 그거를 가지고 사진을 조금 찍었죠. 제가 집에 있는 마스크 막 담아가지고 그때 이제 색깔별로 흰색 마스크도 담고 핑크색 마스크도 담고 까만색 마스크도 담고 해서 이제 담겨져 있는 모습, 뽑는 모습 이런 걸 찍어가지고 올리고 근데 이제 도매처에서 그 물티슈 케이스가 이제 동이 났는데 새로 원가 오르고 이러니까 이렇게 마진이 안 맞아서 이제 그거를 취급을 안 해서 저도 그냥 같이 내리고 근데 같이 내려도 괜찮았는 게 이제는 마스크 케이스가 팔릴 시기가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다 그냥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품을 조금만 틀어도 마진도 많이 남기고 그렇게 사실 이거 제품 트는 거 이것도 신사임당님 방법이에요. 저 아, 신사임당님이 본인이 그렇게 해서 1,000원짜리를 5,000원에 팔았대요. 아,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 데로 가잖아요. 물티슈 케이스랑 마스크통은 저도 카테고리가 다르잖아요. 신사임당님은 그냥 무슨 병이었는데 그걸 화병으로 팔았는 거예요. 그냥 유리병을 화병으로 꽂는 화병으로 유리병으로는 이게 도매가가 1,000원이면 보통 1,300원, 1,400원 이렇게 팔더래요. 근데 화병에는 똑같은 게 없어서 5,000원에 올렸는데 완전 잘 팔리더래요. 그렇게 해서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공개를 안 하는 게 신사임당님 수업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걸 따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사임당님 사진까지 캡처해 갔대요. 저는 세상에. 그 정도는 아닌데 저도 그 이제 누가 제가 잘 파는 제품을 그대로 맞아요. 제 사진까지 캡처해 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가격을 아, 조금 낮춰서 도매체에서 찾아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냥 있을 때는 이게 잘 팔리는지 저게 잘 팔리는지 모르는데 말을 안 하면 말하니까 잘 팔리니까 그거를 똑같이 착착착 올려서 판매를 하니까 그냥 그거 사실 서로한테 별로거든요. 그렇죠. 근데 상품명까지 저랑 거의 비슷하게 한 거예요. 그래야 노출이 되니까. 근데 그게 제 수강생이 아니에요. 저한테 들으신 분들은 사실 그 얼굴 받쳐서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제가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흘러 들어갔겠죠. 이게 팔린대 뭐 이렇게. 그래서 음, 다르게 다른 데서 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거를 제가 하지 마세요 소리는 못 하거든요. 그거는 그분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음, 그래서 신사임당님이 자꾸 노출하지 마라 했는 이유를 이제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베스트 상품도 노출되게 해놨고 베스트 리뷰도 노출되게 해놨는데 주간 상품도 노출되게 해놨는데 그거 그냥 다 노출 안 되게 지워버렸어요. 그런 걸 보고 또 따라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별. 제가 그렇게 유명인은 아니지만 한두 번만 따라 해도 그쵸. 서로한테 별로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랬죠. 음, 그래서 그렇고 제가 이거 이제 상품 등록을 꼭꼭 얘기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1일 1상품 등록하시고 제품 찾는 게 힘들면 네이버 쇼핑 인기 100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는 도매 사이트에도 쇼핑 100이 있어요. 인기 100. 어제 잘 나간 거 몇 개. 그런 데서 찾아서 올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틈새 시장을 노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근데 처음부터 딱 알아지는 게 아니라서 노하우를 많이 좀 해주셔야 돼요.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팔고 있는 제품, 판매하고 싶은 제품, 이거를 두 개 다 접목해야 돼요. 내가 지금 아까 도시락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 팔고 있는 제품도 하고 판매하고 싶은 제품도 하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제품도 올려봐야 돼요. 뭐가 나갈지 모르거든요, 사실. 근데 저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네. 저는 이제 저도 선생님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음, 네소라 그 쇼핑 육성 플랫폼 교육해 주신 선생님이 음, 있으신데
사실 저는 이제 제가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거랑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저는 이제 좀 식품 판매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이를테면 뭐 쭈꾸미 뭐 완제품 뭐 이런 거 저는 그런 네. 요리를 좋아하니까 그 요리 이렇게 예쁘게 담아서 하는 걸 하고 싶었는데 전 선생님이 헤이델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이게 틀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실 되게 고민이 돼서 가비아님 수업을, 그러니까 이 줌 수업을 듣고 싶었던 이유가 이게 이제 헤이델리 하면 이미지가 저는 이제 환경을 생각하는 이제 헤이델리 이렇게 지금 슬로건을 잡고 그 다회용 2단 대나무 도시락을 그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네. 용기도 판매를 하고 있고 도시락 그 먹을 수 있는 음식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 상품들이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게 되면 헤이델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이게 이미지에 조금 뭐랄까 좀 흔들리는 인상을 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이델리가 브랜드를 아무리 잘해놔도요. 노출이 안 되고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헤이델리를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러면 헤이델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헤이델리를 이만큼 띄운 다음에 그때 색깔을 바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색깔을 찾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가기에는 마케팅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마케팅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거보다는 사실 네이버에서 쇼핑 해보셨잖아요. 해보시면 상품을 검색해서 구매를 하러 들어가잖아요. 대부분이 불특정 다수가. 근데 뭐 헤이델리 또는 가비야, 하오민수 뭐 이런 거 이렇게 스토어를 검색하는 분들은 우리를 아는 분들 뿐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분들은 스토어 이름 검색 아무도 안 해요. 스토어가 브랜딩 되어 있는 거 아닌 다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품을 올려서 헤이델리라는 스토어를 어느 정도 파워나 빅파워로 끌어올린 다음에 그때는 유입 고객이 있는 상태에서 색깔을 바꾸는 것도 늦지 않,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약간 고민이 많이 그때는 인스타 마케팅, 우리 인스타를 하니까 강점이 인스타 마케팅은 그냥 스토어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인스타 마케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체험단 모집하고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돼서 그렇게 마케팅이 들어가도 늦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근데 헤이델리 색깔을 놓치지는 마시고 제품을 다양하게 올려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 생각보다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품을 판매하는데 다른 거 올려도 될까요? 그 생각보다 근데 그런 고민이 있으면 나가지를 못해요. 그걸 해결을 맞아요. 못하니까 뭐 올릴 게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결국 제자리고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 안 돼 하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렇게 가시는 거. 저는 그렇게 하시는 걸 어쨌든 우리는 수입이 있어야 돼요. 판매가 돼야 돼요. 그래야 네, 이게 수입이 있어야 덜 지치고 판매가 있어야 재미가 나요 또. 물론 스트레스도 있지만 뭔가가 이렇게 돌아가야 했는 보람이 있잖아요. 배운 보람도 있고 운영했는 보람이 있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해결하셔서 다행이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수익 창출할 때 제가 이렇게 적었는 게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입을 베이스로 깔아야 되고 이것도 사실 제가 동그라미 크기도 나름 의미를 둔 거예요. 마케팅은 돈도 많이 들어가고 매출도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마케팅도. 그래서 대량 판매도 되고 마케팅을 왜 전투적으로 막 1,000만 원치 마케팅을 하면 매출은 2천이 나오겠죠. 근데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될지는 몰라요. 그리고 내쇼라도 4시간과 세팅하면 하루 종일 투자를 해서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금액도 커요. 어쨌든 마케팅보다는 적지만 내쇼라도 어느 정도 판매는 잘 나와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 유입이
매출이 제일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입은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이고 자동화 시스템이 돼서 제가 추구하는 거는 유입을 시키고 내쇼라를 하고 그 다음에 마케팅 이 세 개가 다 조화롭게 되면 되는데 보통 거꾸로 하신단 말이에요. 마케팅부터 하고 내쇼라 가고 유입은 아예 저 멀리 가 있어. 이러니까 중간에 다 쓰러지는 거예요. 힘들어서. 제가 이거 수업할 때 보니까 진짜 거꾸로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상세 페이지에 집중해가 있다고. 근데 상세 페이지는 제일 마지막에 하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저는 이거 초보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입을 먼저 만들어 놓고 새싹돼서 내쇼라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분들 중에서 지금 하루 유입수 100명이 들어와서 어제 100명이 들어와서 3건을 판매하셨다. 주문이 3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냥 확인해 보니까 유입수가 96명이었는데 3건이 판매가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상태에서 내쇼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더 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결국은 같이 가야 돼요. 유입되고 내쇼라를 해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스타 홍보, 블로그 체험단까지 가서 훨씬 더 시너지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유입이 빠져버리면 힘이 빠진다는 거죠. 내가 나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힘 빠지니까. 저 다른 분한테 수업 듣고 좀 이렇게 그분한테 되게 고가로 들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1대1 컨설팅을 좀 해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마케팅만 배운 거예요. 마케팅만 배우다 보니까 판매는 있어요. 근데 마케팅을 안 하면 판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케팅에는 우리 돈이 들어가요. 우리 돈 안 들어가는 마케팅은 없잖아요. 제품을 줘도 그 제품값이 들어가고 광고비도 마케팅이니까 들어가고. 근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100만 원 들였는데 매출이 200만 원 나오니까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결국 순수익을 따지면 번 게 아닌 거예요. 내 돈 100만 원은 순수익이 나갔지만 매출은 2,200이에요. 그러면 200에 대한 순수익은 50% 마진 본다 해도 그냥 100만 원인 거예요. 그럼 본전인 거예요. 이게 몇 달을 계속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게 유입되는 거, 광고 시스템하고 키워드를 좀 물어보셨는데 그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 키워드는 스토어 키워드랑 또 좀 다르거든요. 왜냐면 블로그 마케팅을 많이 하니까 블로그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 키워드랑 스마트 스토어 키워드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게 다 시너지가 되면 훨씬 좋죠. 그래서 저는 지금 유입은 해놨고 내쇼라는 제가 아직 방송 자신이 없어서 사실 못하겠는데 이제 곧 한번 해보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저는 지금 아마존을 좀 하려고 쇼피는 입점을 다 해놨고 이제 아마존 입점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 와. 마케팅하고는 이제 그쪽으로 그냥 하려고 생각 중이라서 이제 스토어는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베이스 깔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구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거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덜 빠지니까. 저도 육아를 하고 주부다 보니까 그 입장들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하는 스타일이랑 우리 엄마들이 하는 스타일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래도 위험 부담 좀 덜 안고 싶고 과감한 투자를 하시는 분 정말 사업가적인 분들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이제 좀 많이 받았던 질문들. 이게 결국 아까 제가 다 얘기했던 그거에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키워드가 유입 키워드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그 유입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상품명을 말씀하시는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키워드는 곧 상품명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상품명을 내 상품을 소개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키워드라고 그걸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요. 상품명은 키워드다. 이게 딱 각인이 되어야지만 상품명을 잡을 때
검색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입 안 되면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수업하시는 분들 이렇게 링크를 저한테 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수업 이렇게 제품 등록하면 링크 보내주면 올렸는데 보면 상품명이 다 엉망이에요. 키워드를 안 잡은 거예요. 그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서 계속 상품명이라는 말보다 키워드라고 계속 써주는 게 검색 키워드가 곧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사 제품 있으신 분들, 위탁 제품 하시는 분들, 저는 자사 제품 있어도 위탁 제품도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좀 올리는 걸 권하거든요. 위탁에 집중을 안 하더라도 내 자사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자사 제품을 가지고 계시는데 계속 아까 헤이델리님처럼 나는 이건데 이걸 올리면 안 되지 않냐 했는데 그분이 사기의 수업을 들으셨거든요. 네, 자사 제품이 있는데 위탁 제품 제가 올렸어요. 올렸더니 위탁 제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자사 제품이 나가더래요. 그게 제가 이게 올리라는 게 최신성, 활성화 이것 때문에 올리라는 거라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걸 판매해야지라기보다 그러니까 마진이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써서 제품 찾지 마시고 위탁에 올릴 때는 내 제품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한두 달을 연습한다 생각하고 계속 올리셔야 돼요. 노출시키는 법, 그 다음에 나중에 전 이제 하게 되면 애널리틱스 이런 거 연동하는 것도 알게 되면 어떤 검색어로 내 사이트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품명에 다시 넣으면 돼요. 그 키워드로 내 제품을 타고 들어왔다는 거는 그 키워드로 내 제품이 노출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걸 키워드로 또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게 한동안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게 한 넉 달, 5달 동안 계속 공부를 해서 그냥 저만의 방법인 거죠. 여러 가지 조합하는. 모든 분들이 마케팅하는 방법이나 판매하는 방법은 다른데 저는 이제 이게 제일 낫더라고요. 일단 그냥 군더더기 없는 기본에 제일 충실한 이렇게 편법 쓰는 게 없는 편법을 쓰다 보면 뒤에 가면 막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네이버에 제일 충실한 기본 이걸 하고 난 다음에는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건 괜찮지만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편법을 쓴다든지 융통성을 먼저 써버리면 결국은 뒤에 가서 이게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좀 많이 봐서 결국 시간 낭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위탁 처음 배울 때 스토어에 2,000개, 3,000개 올렸는데 그 2,000개, 3,000개를 일주일 동안 싹 다 지울 때 정말 고민했어요. 올린 게 아까워서 못 지우겠는 거예요. 왜냐면 2,000개, 3,000개에서 10개 정도 판매는 되니까. 근데 그걸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근데 결국 한 2주 고민하다가 제가 그 코칭 받았다 했잖아요. 코칭 하시는 분이 계속 지우래요. 과감하게. 질문하면 들을 필요도 없다는 듯이 무조건 지우래요. 근데도 못 지우겠는 거예요. 미련이 남아서. 그러다가 한 2주 고민하다가 정말 안 되겠다. 눈 지끈 감고 확 지워버렸거든요. 그리고 새로 세팅을 딱 하니까 그때부터 더 잘 됐어요. 그 가지치기를 하신 거네요. 좀.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래서 저도 거의 뭐 맨땅에 0에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런 거를 저 한 4개월 동안 책도 한 100권 넘게 읽었을 거예요, 아마. 심리에 관한 책, 뭐 제품에 관한 마케팅에 관한 책, 그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계속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신사임당님 무슨 책도 딱 하면 그거 사서 읽고 또 킵고잉 이런 것도 읽고 창업 다마고치가 뭐 읽었다 하면 그것도 사서 읽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그래서 4개월 동안 제가 안 했다는 게 계속 연습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딱 올리니까 아마 그렇게 돼서 로직에 딱 맞춰져서 딱딱딱 올라간 것 같아요. 그 11월 중순인 거 기억하는 게 그때 2,000개, 2,000 몇백 개를 싹 지우는데 지우면서도 고민을 했거든요. 과연 잘하는 게 맞을까? 2,000 몇 개를 올리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근데 지우고 나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제대로 올리지 않은 건 2,000개, 3,000개 올려도 소용없구나. 내가 제대로 된 거 10개 올렸을 때 2,000개, 3,000개 올린 것보다 매출이 더 나오는 걸 이제 그때 느꼈잖아요. 몸소 생각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그 방법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그걸 질문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이렇게 올린 거 지우라고 하거든요. 겪어봤으니까.
근데 멘탈은 힘들었죠. 지울 때는. 정말 2,000개, 3,000개를 몇 시간, 몇 날, 며칠, 한 달, 두 달 동안 올렸는데 그걸 지우려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얼마나 성의 지우면 안- 이미지 막 페이지 쓰시면서 얼마나 맞아. 들어. 근데 지우고 나서 이제 지나서는 아, 잘했다 싶은데 그 순간은 정말 힘들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게 원래 오늘 제가 6기 수업 신청하신 분들 오리엔테이션 과정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부터 상품 등록 어떻게 하고 이런 거를 알려주는 건데,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하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 듣고 필요하신 분들은 수업을 등록하셔도 되고 필요 없으신 분들은 수업 등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저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 주먹구구식으로는 하지 말라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저한테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 찾더라도 기본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진짜 스마트 스토어 다른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네. 너무 오늘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다른 분들도 도움 되셨을걸요? 지금 특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네, 제가 제 수업 들으신 분들도 지금 많이 초대를 했는 게 오늘 보세요. 수업 들으신 분들도 앞에 기수분들도 지금 좀 계세요. 그게 그러시구나. 이게 계속 들어야지만 잊지 않거든요. 마음을 또 다 네. 잡잖아요. 다 네. 알고 있는 거지만 수업은 들었지만 다시 들으면 또 다르게 들어오니까 나한테. 그래서 이게 기술적인 면은 수업 시간에 알려주지만 그 기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 OT 하면서 궁금하시거나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어차피 전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라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뭐 그 외에도 궁금한 거 있으면 DM으로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냥 수업이 궁금하셔도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네.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컴퓨터 네, 컴맹인데도 이 네. 스마트 스토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연진님 지금 6기 신청하셨는데 컴맹이세요? 그쵸? 네, 네. 전혀 몰라요. 앞에 알겠습니다. 제 수업 들으신 분 멋있으세요. 60대 분도 좀 있으세요. 네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 컴맹이면 활용하는 거는 사실 좀 더딜 수는 있어요. 그 아까 30대 초반하고는 분명히 차이는 나요. 그렇지만 컴맹이라도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방법만 알면 규칙적인 건 똑같거든요. 올리는 등록하는 방법은. 그것만 익히면 그냥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돼서 대신에 잘하시는 분들 한 번, 두 번 할 거 이제 컴퓨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세 번, 네 번 연습은 하셔야 돼요. 저한테도 자꾸 물어보셔야 되고 그 앞전에 하신 분은 60대 분이신데 계속 카톡으로 질문도 하고 DM으로 질문도 하고 급할 때는 막 전화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늘어요. 저도 60대예요. 네,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안 하고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계속 질문을 하시면 돼요. 제가 이게 가끔 한 두세 시간 연락이 없을 때는 이렇게 줌을 하고 있거나 제가 또 이제 다른 저 업무도 보고 있으니까 그런 때인데 그 시간 지나고 제가 보면 늦게라도 연락은 드리거든요. 네네네. 만약에 전화를 해서 안 받거나 늦으면 질문 내용을 올려놔 주시면 제가 그 대답을 하든지 전화를 다시 드릴 거예요. 제가 되는 상황에. 근데 어쨌든 자꾸 알겠습니다. 해보고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등록이 되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저 그것도 땄잖아요. 디지털 튜터. 물론 모바일이지만 네. 1기 때 초반에 땄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모바일 전용인 거를 나중에 알긴 했는데 어쨌든 저희 친정 엄마가 이제 60대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이런 걸 많이 알려주거든요. 몇 살이셔요? 이제 친정 엄마가 지금 68세
저보다 한 살 거의 더 어머니랑 드셨네. 동갑이시네. 저를 좀 일찍 낳아서 엄마랑 저랑 나이 차이가 22살 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는 이게 어느 정도 만지는지 제가 아니까 또 이제 설명을 드릴 수는 있죠. 엄마가 그래도 저보다 한 지금 살 줌, 많으셔. 그 저희 친정 엄마보다 훨씬 나은데요. 줌 접속도 하시잖아요. 인스타도 하고 그것만 해도 그 연령대에서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딸이 멋있으세요. 48. 음, 제가 많이 알려드릴게요. 네. 어머, 아니, 잘 엄마한테 가르쳐 TMI입니다. 주신다고 네. 하우민수님이 네네. 그냥 네. 맞아. 하우민스님 너무 좋아요. 그렇죠? 저도 좋아해요. 네. 진짜 좀 뵙고 싶어요. 맞죠? 맞죠? 너무 푸근한 언니 같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되게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좋고. 그래서 꾸준히 하시면 아마 제가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그 민수님이 사기잖아요. 아, 네네. 사기에서 제일 오래 가고 아마 6개월 뒤에는 분명히 매출이 달라져 있을걸요. 지금 하시는 거 보면. 아,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그렇게 그래서 되실 요 거예요, 근데. 삼각 때도 민수님한테 산 거예요. 맞아, 맞아. 삼각대. 네네. 자, 이거 미스님 삼각대 괜찮아요. 저도 봤어요. 네네. 매쇼를 할 때는 맞아. 궁금하시면 하우민스님 사이트 들어가서 삼각대 보시면 돼요. 인스타 들어가도 주소 다 있잖아요. 인스타 가성비가 아이디가 진짜 하우민수님이에요? 하우민수님? 네네네네네네.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어, 스탠드거든요. 어, 저도 파는데 저는 스탠드가 아니에요. 저는 책상용이라서 도란데 민수님은 스탠드라서 진짜 좋아요. 이거 엄청 편하고 음, 가볍고 좋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싸고. 그리고 이거 듣고 뭐 괜찮으시면 후기 한번 남겨주시면 다들 감사하고요. 어디다 남기나요? 저도 그냥 남길 뭐 수 있어요? 아니요, 저 그거 사실 생각을 안 해봤어요. 후기 받는 생각을. 그냥 뭐 인스타에 남겨주셔도 되고 뭐 댓글에 네네. 남겨주셔도 되고 그냥 이거는 강제성은 아니라서 그냥 편하게 네네.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후기를 모집하라고 후기를 좀 이렇게 모으라고 하던데 제가요 자꾸 후기 얘기를 잘 안 해가지고 저는 후기가 사실 많이 없어요. 다른 분들 뭐 하면 후기 달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어, 후기를 사실은 달라고 안 한 이유도 사실 있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 제가 오픈을 안 하고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픈을 해서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냥 자유롭게 나 스마트 스토어 하는 거 안 알리고 혼자서 이렇게 쏙딱하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부담되실 것 같아서 제가 딱히 이제 말씀을 안 드렸었죠. 그래서 그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고 저는 이따가 요거 사진 하나 찍어서 그냥 저는 하나만 올릴게요. 네. 그래도 기록 삼아서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급하게 가면 안 돼요. 당장 뭐 1,000만 원, 당장 2천만 원 이거 이렇게 해서 되면 다 해요. 다 해요. 진짜. 그리고 하다 보면 소싱하는 거, OEM 하는 것도 진짜 나오고 저도 같이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모를 때 물어보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또 알려드릴 거니까 항상 물어보시고요. 제가 추구하는 게 그 롱런하고 안전하게 정착하는 거. 너무 리스크가 많은 거는 저도 이제 뭐 여자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격일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리스크 큰 거는 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좀 안전하게 갔으면 하거든요. 그게 뒷감당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고 물어보시고 무조건 급하게는 가시면 안 돼요. 멘탈 관리가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너무, 궁금하신 거 너무, 있으면 궁금한 거 있으면 여기 제 인스타에서 물어보셔도 되고 네. 그냥 DM 어차피 이제 인스타 다 우리 다 이제 인친이잖아요. 네. 거기에서 물어보시고 DM 주시고 하시면 제가 시간 될 때는 언제든 답해 드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제가 잠깐만요. 요거 공유 끄고 채팅 들어온 거 한번 볼게요. 글을 아직 이게 아니구나.
글을 못 봐가지고요. 제가 한번 볼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려고. 제가 아는 게 없어서 아니면 네, 질문은 여기 없어요. 아, 그렇죠. 위탁으로만 해서 올리면 월 100, 200 가능한.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제가 카톡에 있나? 어디에 있지? 누가 물어보셨어요. 제 거 그거 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로 꺼내고 제가 한 개 보내드린 게 있었는데 사진은 지웠다. 근데 괜찮아요. 제 거 매출 몇 명 보신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만큼 나와요. 저는 빅파워까지는 아닌데 빅파워 가기 좀 완전히 전은 아니고 일단 반은 넘었어요. 그러니까 3개월 그러니까 그냥 얘기하면 한 800 정도 지금 매출이 나오거든요. 월 탁으로. 그러면 그 평균이에요. 더 나올 때도 있고 덜 나올 때도 있고. 일단 요거는 위탁으로 판매하는 것만.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인스타에서 마케팅 하나도 안 했어요. 매수라도 하나도 안 했어요. 블로그 네. 체험단 모집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상품 등록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금액이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하네. 근데 그게 이제 연습은 많이 공부를 하긴 했지만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한 거 저희한테 다 풀어주는 거잖아, 지금. 네네네, 맞아요. 이거, 가족이 받는 사람을, 저희가 이렇게 해서 어뷰징 걸렸어요. 받는 사람을 다른 사람 주소지로 구매했는데, 구매한 사람이 주소지가 똑같으니까 저랑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블라인드 처리 당한 거예요. 저희도 제한테로 받은 게 아니고, 신랑이 주문을 해서 저희 친정으로 보냈는데, 이게 그것도 어뷰징 안 돼? 걸리더라고요. 아, 그것도. 네네네네. 코로나 진단 키트는요, 지금 판매가 안 될 거예요, 아직. 온라인에 풀렸나요? 아직 안 풀린 걸로 알고 있는데, 풀렸으면, 그쵸. 일반 사업자 해야 돼요. 이거 저도 몰랐는데, 세무서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요. 의료기기는 일반 사업자인 거. 간이로 해서 등록을 하니까 등록은 해주던데, 한 달인가 있다가 연락이 오더라고요. 일반으로 전환하라고. 그래서 다시 전화해가지고, 지금 일반 안 할 거라고 하니까 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마존 할 거라서 저도 이제 일반으로 바꿀 거예요. 아마존은 일반으로 바꾸라고. 바꾸는 게 부가세 환급 부분에서 나온 게 아마존은 무조건 사입을 먼저 해서 제품을 아마존 물류센터에 보내놔야 돼서. 그러면 그 아마존 나중에 수업을 듣게 되면은 그때 여쭤봐야 되겠지만 네네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건을 저희가 여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지금 1일 1 상품씩 올리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네네. 제품들이 나가는지.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네네네. 보낸다, 물류센터에 보낸다, 그럼 그게 어떤 게 팔리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는 어떻게 거기 뭐 아마존에서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없어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아마존을 처음 시작을 잘 안 하고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국내에서 경험을 하고 어느 네네네네네. 정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품목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존은 이제 아마존에서 이미 판매되고 있는 거 1위부터 몇 위까지 해서 평균 내는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런 제품을 찾아서 중국 제조사에 컨택을 해서 그거를 우리가 브랜드로 만들어서 다시 아마존 물류센터에 보내더라고요. 그런 식의 판매가 되고, 그리고 아마존은 물류를 보내면 그 물류 보관료도 내야 되고, 훨씬 이게 더 많이 들죠. 네, 좀 그런 복잡하기는 하더라고요. 들어가는. 그래서 저도 그냥 일단은 지금 계속 배워보고 있어요. 어떤지. 해외에 요즘에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바오바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알리바바 네네. 이렇게 하시는. 알리바바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도매국이에요. 알리바바가. 타오바오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느낌이고, 알리바바가 도매국 느낌이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많이 도움이 돼서 또 다시 다행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네. 상세 페이지는 계속 수정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그쵸.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상품 올리고 키워드. 그게 일단 1순위예요. 아, 도매 사이트에서 그대로 포오면 상품명도 그대로 오는데 그렇죠. 이거 기초지만 이게 진짜 중요해요. 도매 사이트에서 포올 때 전송기로 포오지 마세요. 전송기로 포오면 이거 새로 세팅되면 또 돌아가는데 이거를 도매 사이트에서 상세 페이지 사진만 다운받아서 우리가 내 제품인 것처럼 따로따로 올리셔야 돼요. 아, 수정을 살짝씩 해서. 사진만 따면서. 아, 그쵸. 이거 어렵죠. 근데 책도 되게 좀 많이 읽어봐야 돼. 마케팅하고 어려워서. 좀 추천해 주시고 싶으신 책 있으세요? 저는 네, 초보한테. 그 당시에 읽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초보 때 읽었을 때 좋았던 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그거 아직 다 읽으신 분 한 두세 번밖에 못 봤어요. 설득의 심리학. 아, 저 있어요. 그거는 진짜, 그거랑 사업의 정석도 괜찮았어요. 사업의 정석이요? 네네. 그리고 멘탈 잡기에는 슈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나이키, 네, 슈독, 나이키 창업자 이야기인데, 그거는 사업에 관련된 것보다 멘탈 잡기 괜찮아요. 나이키, 슈독 읽으면서 느낀 게 정말 계속 바닥이에요, 그분은. 나이키 계속 바닥이에요. 바닥도 저런 바닥이 없을 만큼 계속. 근데 느낀 거는, 인간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주변에 사람을 잘 둬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은 성공하거든요. 근데 뭐 멘탈이나 추진력 이런 것도 괜찮아서 괜찮아서. 근데 저는 일단 제가 그때 4개월간 공부할 때 제일 좋았던 건 일단 설득의 심리야. 지금은 조금씩 바뀌었는데 지금은 뭐 켈리치님 책은 다 좋잖아요. 파도녀도 되게 읽었고 그 생각의 비밀도 있어요. 그죠? 그거 완전 좋아요. 생각의 비밀도 괜찮고 괜찮은 책 많은데 스마트 스토어 할 때 제일 도움됐던 게 그거랑 기버 기버요? 그 책 있거든요. 더 기버 그거는 1권만 읽으시면 돼요. 기버는 1권, 2권이 있는데 2권은 좀 제조 과정에 관한 얘기라서 덜하고 1권만 설득의 심리학은 한 2권까지만 읽으셔도 돼. 3권까지는 안 가도 돼. 독이에요? 독이 그 도그 할 때 독인가요? 네네네. 슈독. 슈는 이제 신발의 슈즈의 슈독. 그것도 괜찮았어요. 저거는 그냥 좀 스토리로 되어 있어서 책은 되게 두꺼운데 재미는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책도 몇 개 권해드릴게요. 네, 괜찮았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 위탁인데 상품 하나 구입해서 상세 페이지 따로 찍어야 하나요? 아니요. 저 이렇게 해서 하시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제품을 다 구매할 수가 없어요. 위탁의 장점이 이게 사입이 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여기 위탁 있는 제품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걸 다 알려드리긴 하는데 그 제품이 있으면 그 제품을 여러 사이트 가서 보고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이게 미리 캔버스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상품을 파악을 하면. 그리고 이 제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구매자한테 보내면서 저한테도 같이 배송을 시켜요. 2개를 주문을 해요. 미리 다 시켜놓으면 위탁 제품 올리는 것마다 제품을 다 살 수는 없거든요, 사실. 우리한테 필요 없는 제품도 있어서. 그러다 보면 제품을 또 골라야 돼서 이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냥 요거는 그냥 일단 거기 있는 사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송비 포함하고 따로 요거는 장단점이 있는데 1개씩 나가는 제품은 배송료 따로 하는 게 좋고요. 왜냐? 배송비는 우리 매출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도 떼고 나중에 신고할 때 세금 부분에 다 잡혀요. 근데 노출을 많이 시키고 보통 2개, 3개 이렇게 묶어서 판매가 가능한 거는 배송비를 그냥 붙여서 무료 배송을 하면 무료 배송이 노출은 더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1개만 사시는 분 잘 없잖아요. 살 때 보통 2개, 3개를 사면 그런 거는 무료 배송 2개 이상, 3개 이상은 무료 배송 이런 식으로 붙이면 괜찮은데 그거 말고는
그냥 유료 배송이 요즘에 배송비에 대해서 많이 그가진 않아서. 근데 무료 배송이 노출은 조금 더 잘 돼요. 요거는 이제 마진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매출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다행히는 나가셨지만, 네, 감사합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이 있어서 먼저 나가셨대요. 아, 방금 나가셨구나. 네. 아, 계절 상품으로 작년에 올린 상품. 그렇죠. 이거 그냥 삭제하고 다시 여기에 판매나 리뷰가 없으면 삭제하고 그냥 새로 올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때 올린 거랑 똑같은 내용 말고 이때는 상품명, 대표 이미지 살짝 바꿔서 상세 페이지도 순서 살짝 바꿔서 올리시면 훨씬 낫죠. 그래서 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 화면은 많이 못 키시니까 제가 화면 요거 살짝 캡처할게요. 지금 요거 캡처했는데 혹시나 카메라 켜주실 수 있으면 켜주시면 한 장 더 하고. 일단 녹음은 끌게요, 녹화는.